지난 27일 맨해튼에서 하루 동안 아시아 여성 7명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수사 중입니다. 지난 1월 코네디슨의 기습 전기료 인상에 대해 뉴욕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언론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여주영 작가의 첫 번째 유화 작품전이 오는 18일부터 개최됩니다. 뉴욕시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롱아일랜드 7개 학군이 마스크 해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Hi, I'm Dr. Michelle Morse, Chief Medical Officer and Deputy Commissioner at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I have an important update about life-saving COVID-19 treatments. First, don't delay. Treatment works best when you start it as soon as you get sick. Get tested right away if you have symptoms or were recently exposed to someone who has COVID-19. Second, treatment can help you feel better sooner and avoid getting worse. Everyone wants to feel better fast when they're sick, and COVID treatments do that. Third, treatment is available to New Yorkers who are 12 and older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Fourth, there are many more treatment options available, and now they're easier to get than ever. Treatments come as an injection or pills, and now we can deliver the pills to your door within hours. Lastly, remember, treatment is not a substitute for vaccination. Getting vaccinated and boosted is still the best way to decrease your chance of getting COVID-19. If you test positive, talk to your doctor or call 212-COVID-19 to find out what treatment option is the best for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맨해튼에서 하루 동안 아시아 여성 7명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수사 중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미드타운 이스트 유니언 스퀘어, 로어 이스트 사이드 등에서 증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하루 동안 총 7명의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용의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후 6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메디슨 애비뉴와 이스트 30번가에서 57세 아시아 여성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피해 여성은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며 용의자는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어 6시 40분경 25세 여성에게 주먹으로 얼굴 및 팔 뒤쪽에 폭행을 가했으며 5분 뒤에는 파크 에비뉴 사우스와 이스트 23번가 일대에서 21세 아시아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용의자의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6시 50분경 어빙 플레이스와 이스트 17번가 일대에서 25세 아시아인 여성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7시 5분경에는 19세 여성의 얼굴을 팔꿈치로 내려쳐 입술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여섯 번째 폭행은 7시 25분경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5세 아시아 여성의 얼굴을 팔꿈치로 쳐 피해 여성은 아랫입술이 부어오르고 출혈을 겪었으며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폭행은 8시 37분경 브로드웨이 일대와 이스트 8번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는 20세 아시아 여성을 땅에 밀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밝은 피부와 금발을 가졌으며 하늘색 티셔츠와 짙은 색의 바지를 입고 배낭을 메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YPD 헤이트 크라임 태스크포스는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NYPD 크라임 스타퍼를 통해 연락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월 코네디슨의 기습 전기료 인상에 대해 뉴욕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어제 코네디슨의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의 수만 가구에 대한 전기료 인상에 대해 설명하라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 서한에서 급격한 요금 인상이 공정하고 타당한 것인지 입증돼야 하며 요금 인상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네디슨은 지난 1월 뉴욕시 가입자 등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전기료를 50%에서 최대 2~3배 이상 많이 청구해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네디슨은 원가 상승 요인이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며 천연 가스 요금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콘에디슨 가입자 350만 가구 중 48만 가구가 60일 이상 전기요금을 연체하고 있으며 연체 금액은 13억 달러에 달합니다. 언론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여주영 작가의 첫 유화 작품전이 오는 18일부터 개최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0여 년간 언론에 몸담았던 여주영 작가가 인생 제2막을 펼치며 첫 개인전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한 점 한 점 그려낸 유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조형언으로 화폭에 담아낸 여주영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주영 작가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주필 겸 편집인을 거쳤으며 현재 한국일보 및 한미사진영상협회 고문, 한미현대예술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품전은 3월 18일부터 28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리며 오프닝 리셉션은 3월 20일 오후 4시입니다. 아름다운 색채의 작품들을 통해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뉴욕시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롱아일랜드 7개 학군이 마스크 해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린드허스트, 콜드스프링 하버, 베이포드 블루포인트, 헌팅턴, 파밍데일, 코넷컷, 하프알로 힐스 등 7개 학군이 오늘부터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해제했습니다. 이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오늘부터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권고하며 각 학군에 결정권을 부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의 다른 학군들도 대부분 학교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뉴욕시는 오는 4일까지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해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주 주유소에서도 뉴욕처럼 운전자들이 스스로 주유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을 상정했으며 특히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 법안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셀프 주유는 소비자들에게 선택권과 비용 절감 기회를 주는 것이며 셀프 주유 및 직원 주유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는 73년간 운전자 안전 등을 이유로 셀프 주유를 금지해오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주유원에게 팁을 지급해야 하는 등 기름값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셀프 주유를 금지한 주는 뉴저지주와 오리건주 2개 주이지만 오리건주는 지난 2018년 교외 지역 소규모 주유소에 셀프 주유를 허용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잡기를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연방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나의 최우선 순위는 물가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비용, 즉 국민들의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처방 약값 등 지나치게 비싼 의료 비용을 줄이고 자녀 한 명당 1년에 14,000달러에 달하는 차일드케어 비용들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서 필요한 물품을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생산을 늘려서 근본적으로 자체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물가를 낮추는 것은 물론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1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추진한 미국 재건 법안이 사실상 좌초됨에 따라 헬스케어, 차일드케어, 기후변화 대응 등 3가지 부문으로 축소해 재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새해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푸틴이 오판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의 금융 제재로 푸틴의 전쟁 자금 6,300억 달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루블화 가치를 30%, 주가는 40%나 폭락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 초반 10여 분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할애, 푸틴은 서방과 나토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진영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틀렸다. 우리는 이미 준비돼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모든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비행을 금지시킨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앞서 EU와 캐나다가 이미 동일한 조치를 취해 러시아의 미국 및 유럽 하늘길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함에 따라 미국이 3천만 배럴, EU 등 30개국이 3천만 배럴 등 전략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 유가를 안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며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말살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현장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은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수도 키예프가 완전히 이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1일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던 장소 중 하나인 키예프의 바비야르 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추모시설 인근에 있는 TV 방송타워를 공격했습니다. 이번 폭격으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크라이나 국영방송이 마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 주요 시설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또 러시아의 포격은 남부 오데사, 마리우폴 등의 도시에서도 이어졌으며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이번 폭격으로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VTB 방크 등 7개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 배제를 확정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돕고 있는 벨라루스군 참모총장 등 관련 군 고위인사와 군수업체 2곳에 대해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외로 떠난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약 83만 6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일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5만 4천 명이 폴란드로 떠났고 헝가리 11만 6천 명, 슬로바키아 6만 7천 명, 몰도바 4만 3천 명, 루마니아 3만 8천 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달 18일에서 23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 러시아로 떠난 사람 수는 9만 6천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측은 지금까지의 피난민은 차가 있거나 유럽의 일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서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더 취약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를 수 있다. 금세기 유럽 최대 난민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사태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22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28일 올 회계년도에 배정된 석사용 2만 개, 학사용 6만 5천 개 등 전문직 취업비자 8만 5천 개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추후 접수된 신청서들은 모두 반환하는 대신 체류기간 연장, 고용조건 변경, 고용주 변경 등에 따른 H1 비자 관련 서류만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달 18일까지 고용주 사전등록을 마감한 뒤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 이달 말까지 H1 비자 발급 대상자에게 통보를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외선거 투표자는 16만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에 전체 선거인 22만 6,162명 중 16만 1,878명이 투표를 마쳤으며 투표율은 71.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 때 75.3%보다 낮아졌고 18대 대선 때 71.1%보다는 소폭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에서 투표한 사람은 5만 440명으로 투표율이 68.7%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아주 대륙은 70.4%, 유럽은 78.6%, 중동이 83%, 아프리카 82.2%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 투표 인원은 미국이 36,6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만 459명, 일본이 18,83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국 투표 인원 3만여 명은 한국 국회의원 1개 선거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므로 후보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거주 47세 한인 남성 신모 씨가 한 아파트에서 매춘을 알선하고 인신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맨해튼 웨스트 할렘에 생명과학 연구에 초점을 맞춘 7억 달러 상당의 신축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로어 맨해튼, 차이나타운 일부, 어퍼 이스트 사이드를 포함하는 이 학군이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브루클린 오션힐, 브라운스빌 등을 포함한 23학군이 가장 낮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EU 등 서방 진영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애플이 러시아에서의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등 기업들도 제재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에 이어 홍콩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로 격상, 가급적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 45분쯤 맨해튼 할렘의 한 학교에서 교사들 간의 폭행 사건이 발생, 교사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브래드 호일맨 뉴욕주 상원의원이 어제 러시아 재벌 등의 자산을 타깃으로 뉴욕주에 등록된 유한회사의 실소유주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멕시코 검찰이 한국인이 두목인 납치 전문 범죄 조직 7명을 체포했다고 밝혀 상세한 범죄 행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언론에 몸담았던 여주영 작가가 인생 제2막 첫 번째 유화작품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전시회는 3월 18일부터 28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됩니다. 따뜻함을 가득 담은 아름다운 색채의 작품들을 통해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품전의 리셉션은 3월 20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욕 한인센터 KCS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재정적 부담을 안고 계시거나 온라인 세금 보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뉴욕 한인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금 보고 기간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646-389-639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1도, 밤 최저 기온은 2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49분입니다. (3월 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